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은 더운 날씨였어요. 낮에 소나기가 퍼부어도 더운 날씨. 굉장히 땀을 삐질삐질 흘린 날이었습니다. 다들 휴일들 잘 쉬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코스피 지수는 지난 일요일 방송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반등을 지가 기를 쓰고 하더라도 1845씩 못 넘길 거다. 감히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무리 반등이 나와도 40, 50은 못 넘길 걸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고점은 얼마죠? 35.64까지 밖에 못 올라가고 주간 단위로 그래도 0.5%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1800을 지키냐 못 지키냐를 보자 그랬는데 이탈을 시켰었어요. 시켰다가 다시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전날 이탈을 한번 시켰다가 바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때 떨어지던 날 각 방송국 뭐 증권방송 같은 데서 강력 매수를 외쳤거든요. 강력 매수 다중바닥이다. 강력히 매수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날 도찌긴 하지만 양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목에 힘들 주고 큰 소리 쳤겠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도 못하다예요. 실질적으로 코스피 200 대형주들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은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양봉으로 갭을 띄었다가 음봉으로 마감한 경우도 많고 몇 종목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주말 동안에 나온 소식들,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소식들이 뭐가 있었죠? 주말 동안에, 우리 쉬는 동안에 눈에 띌 만한 소식들이 뭐가 있었죠? 들어오신 분들 인사는 잠시 패스하도록 할게요. 괜찮은 뉴스 아니면 뭐 안 좋은 뉴스 뭐든지 뭐가 혹시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나요? 국내적으로는 주말 동안에 우리 쉬는 토요일, 일요일 그건 금요일 날 얘기고 목요일, 금요일 얘기였고 그쵸?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언급을 해줘 보십시오.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 뉴스를 잘 체크해 보셨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예, 곡물 가격 역대 최고를 뛰었다. 옥수수 가격 50%를 넘어섰죠. 그만큼 지금 에그플레이션이 다가오는 게 아니냐,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국은 홍수가 그냥 대단하더군요. 그 다음에 유럽 재무장관 회담 결과 나왔어요. 스페인에 대해서 결국 은행권 구제금융에 대한 승인을 하기로 했다. 라는 얘기. 그리고 그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국채금리가 7.3까지 올라가는 7%를 넘어버리는 그런 반대 효과. 그리고 스페인의 지방정부 어딘지 아세요?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다. 오케이, 발렌시아. 그죠? 그 소식도 빼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스 구제금융 중단을 검토한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예, 추매상원 잘 집어냈어요. 그 얘기는 담보물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가 제출한 담보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일부 독일의 그 신문은 일부는 아니다, 루머일 뿐이다 라는 보도도 나오곤 있지만 그런 보도 자체가 나오는 게 잘못된 얘기죠. 그죠? 발냄새야? 날냄새야? 예, 발렌시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나왔고, 또 하나는 유가가 다시 V자로 꺾여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죠? 잠시 금요일날은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V자 급반등했다. 제가 지난주 얘기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품 가격, 특히 유가를 주시해서 보자 그랬는데 유가도 급반등 나왔고 거기에다가 곡물 가격까지 급반등이 나왔었죠. 별로 좋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좋은 얘기가,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으면 좋은데, 또 하나는 중국이
그 경제회의, 연례 경제회의를 좀 앞당겨서 18일 날 열었는데 아무런 결과도 뽑아내지 못했다라는 거. 우리 주말 동안에 지준율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루머가 돌기는 했지만 그것도 루머일 뿐이었고 타이밍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기준금리 인하 두 번씩이나 했지만 타이밍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고 또 지난주에 버냉키 연설에서도 썩 기대할 만한 소식은 없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 이제 이번 주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할 거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서 장을 출렁거리게 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건 월 3천 벌자. 그거는 10월달 가봐야 아는 거죠. 지금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때 가봐야 돼요. 루머로 주가는 오른다 그렇지만 그죠? 루머로 주가는 오릅니다. 자, 어떤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요? 좀 언급 좀 해주시죠. 29일이면은 일요일에 다음 주 일요일이에요. 우리 다음 주 중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중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도 언급을 안 하신다. 쩝. 자, 요게 있습니다. 요게 가장 이제 큰 거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주 초에는 요건 이제 주말에 나옵니다. 주말에. 예, 이제 기업 실적은 조금 이따 언급을 할게요. 요게 이제 주말에 나와요. 주 초에는 중국에 7월 PMI 지수가 있어요. 제조업. 중국에 PMI 지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은 리치몬드 연방 PMI 지수가 있고 7월달 유로존도 7월달 PMI 지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유럽, 중국, 미국 다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우가 잘 올라가다가 꺾인 거는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붙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 IT 기업들 기술주들이라 그러죠. 기술주들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지표를 받쳤어요. 미국 지수를 받쳤는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지수도 좀 어거지적인 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기업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상치를 조금 낮게 잡고 그리고 예상치보다 주당 뭐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나왔다 해서 기술주들 반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고용지표가 안 좋다는 얘기는 경제 둔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고용지표 회복되지 않는 한 지수도 더 이상 올라갈 자리는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주택지표 신규 주택 매매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그것도 주시해서 보시고 지금은 다우나 우리나라나 커플링 돼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다우가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리고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저는 지난주 장중에도 언급을 계속 드렸었어요. 우리 차트가 중요한 거죠. 우리 지수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나온 아주 눈에 띄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발표된 뉴스. DTI 완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근데 전체적으로 완화가 아니라 부분적 완화인데 그 부분적 완화도 어떤 거냐? 고액 재산가들만 완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고액 재산가들만 DTI를 완화시킬 것을 검토를 한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정부는요. 부동산을 좀 경기를 살려보려고
금리도 인하시키기도 하고 요번에 이게 판도라의 상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거를 뚜껑을 열려고 한다. 이거는요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것밖에 안 돼요. 솔직히 돈 있는 사람들이 저 DTI 요 이만큼 돈을 빌리나요? 대출을 해서 집을 사나요? 그렇죠? 아이고. 자, 금리 인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금리 인하는 사실상 꼼수예요, 꼼수. 솔직히 금리 인하는 꼼수다. 저는 다음 주로 가계부채를 금리 인하의 진짜 이유는 가계부채 있죠. 가계부채 1000조가 넘어가니 지금 GDP 대비 몇 퍼센트인지도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데 가계부채를 폭탄 돌리기 무슨 얘기냐? 차기 정권으로 폭탄이 지금 안 터지고 차기 정권으로 넘기려고 하는 꼼수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현 정부 내에서는 뭐든지 지금 시한폭탄 째깍째깍 하는 거를 어떻게든지 미루려고 연장시키려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명분은 좋죠.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금리 인하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글로벌 발맞춤하느라 우리도 금리 인하를 했다. 명분 얼마나 좋아요. 명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가계부채가 알려진 것만 1000조니 뭐 어쩌니 뭐 공기업 부채가 얼마니 국가 부채가 얼마니 확인도 사실 안 되는 판인데 그런데다가 돈을 또 빌려서 돈을 사실 부채가 저렇게 크면요. 벌어도 갚질 못합니다.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쵸?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은 지나버렸다. 여기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가계부채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 안타깝지만 아니다예요. 그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터져야 할 폭탄을 다음 차기 정권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계부채 폭탄은 언젠간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넘기려고 하는 꼼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금리 인하 자체도 부동산 버블 붕괴의 지연이에요. 지연시키는 거. 지금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8억 원대를 깨고 내려왔다라는 뉴스가 주말에 나왔어요. 그죠? 보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마지노라고 얘기하는 저 중국의 저 GDP 바야바처럼 8억을 깨고 내려왔다. 붕괴 지연인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더라도 자국민들 벌어놓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되더라도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지금 중국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도 세계 1위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나라는요.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면요. 죽을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리 한번 인하를 했다고 내지는 인상을 했다고 해서 외인들이 와 저 나라 금리 인하했대. 저 자금도 싸니까 이자 싸니까 들어가자. 와 저 나라 주가 올라갈 거야. 우리가 끌어올리자.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타이밍도 전혀 안 맞았고 전혀 안 맞았어요. 그쵸? 게다가 제가 건설사 PF 올해 만기가 얼마다 얘기 드렸죠. 11조 이제 확인된 것만 11조예요. 이 중에 부실이 3조라 그랬죠. 지금 중견 건설업체들 넘어가는데 몇 군데씩 생기고 있죠. 요런 것들이 언제 터지냐예요. 그런 시한폭탄인데 이거를 현 정권에서 터지지 않게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기로 넘기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뉴스 나왔던 DTI 부분 완화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완화한다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런 것보다도 뭐 고액의 자산가들한테만 부분적으로 완화시켜주겠다? 그럼 그건 투기만
뿐이지. 어쨌든 국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수는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GDP든 무슨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수든 뭐든지 그런 거 백날 발표돼봐야 흔들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폭은 크질 않아요. 그렇게. 그쵸? 잘 아시겠죠? 미국 쪽이든 유럽 쪽이든 휘둘립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작은 새우 한 마리 같은 사이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휘둘려요. 휘둘린다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얼만큼 오를지 내릴지가 당장 중요하고 조금 크게 보자라고 언급을 드리는 중이고, 요거 조금 확대 좀 해봅시다. 저항선이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고 지가 올라가 봐야 여기까지인데 지금 여기까지도 못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주 월요일은 당장 내일은 1800을 이탈을 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탈시키면 1790을 지켜야 됩니다. 요날 저점 자리 이거를 지켜줘야 돼요. 이거를 깨버리면은 75까지 70 어디에요 여기? 이 저점까지 다시 테스트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월요일날은 빠질 겁니다. 빠지는데 1800은 이탈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못 지켜요. 이탈을 하는데 요거를 지키나 보세요. 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요거는 이제 분봉상 파동 분석을 짧게 내가 이따 해드릴 거예요. 왜 1790을 얘기를 하는지를. 그거를 지켜줘야만 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그 거래량이 요 며칠간 지난주에 조금 터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올라오면서 음봉일 때도 받쳐줬고 양봉일 때도 받쳐줬고 도치 상태일 때도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월요일날 이 1800을 이탈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주중에 반등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고, 자 다시 원래 사이즈로 줄여놓고 지금 장을 삼각 수렴이 아니냐, 이 정도면 삼각 수렴이라고 봐도 되지 않느냐, 좀 그거는 억지스러운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조금 더 어려운 상태예요. 파동적으로 봤을 때 지그재그와 그 다음에 플랫이 겹치는 소파동상 그런 겹치는 단기 하락 X파동, X조정파동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분봉으로 짚어드려야 되는데, 우선 다음 주가 중요하니까 30분 차트예요. 30분 차트 지난주 일요일날 설명드릴 때 5개 파동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락파를. 그리고 반등을 예상을 했던 거는 요렇게 해서 1800 한 40 정도까지만 반등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도 채 못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더 올라갔으면 좋았지만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밀려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하락에 대해서 지그재그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의 지그재그가 나오고 내려올 때도 지그재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르다 말고 깨져버렸어요. 오르다 말고. 그렇다면은 이 1790을 지켜주는 플랫이 나와야 된다. 차라리 여기에서 플랫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1790을 지켜줘야만 반등을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요일날 1800을 이탈해도 1790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야 플랫이 성립이 된다. 그리고 반등 나올 때는 역시 정리 구간이 되겠죠. 이 자리를 다시 돌파를 하는지 보고 못하면은 하락폭은 요번에는 여기를 깨러 내려갈 거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은 하되 단정은 짓지 말자, 그런 얘기 드렸죠. 짧게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두세요. 본인들 차트에도 여기다가 짧게 지지선을 하나 그어 두세요. 그거 두셔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자리는 1800과 요 겹치는 자리가 있겠죠. 조자리 테스트 한번 하고 월요일날 조까지만 좀 꼬리 달아서 회복을 해주기를 기원을 해봅시다. 그래야 우리는 아까 얘기 드리던 여기서부터 물론 이제 단기 쌍봉의 모습이지만 내려오더라도 플랫을 만들고 한 번 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예요. 이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은 중국의 다음 주 중에 혹시라도 지준율 인하 소식, 뭐 금리 인하 2번 했는데 반응이 없는데 지준율 인하한다고 반응이 있을까? 예, 요번엔 있을 거예요. 왜?
요번에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필 거고 돈을 좀 더 풀겠다는 얘기를 또 할 겁니다. 2조 위안인가 뭐 3조 위안인가 한번 풀었지만 효과를 못 봤는데 요번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시면 되고, 또 주말에는 미국의 GDP인데 미국의 GDP 1.9라 그랬죠. 1.9보다 양호하다면은 이게 참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1.9보다 양호하면 지표가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좋아졌네 라는 기대감으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1.9보다 떨어져 버리면 야, 지표가 이렇게 나쁘니까 Q3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반등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거를 베어마켓 랠리에 다 다우 차트 이따 잠시 보겠지만은 쓰리봉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다우는 반등폭이 좀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우지수는 지난 금요일날 120포인트 빠졌지만 조금 더 반등 자리가 남았습니다. 이걸 이슈로 해서라도 반등했다가 빠질 거예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더런지. 자, 그리고 미국 쪽은 그 금융주들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유럽 쪽에 리버 금리 사기 사건 있고, 미국 유럽 쪽, 미국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CD 사기 사건 있죠. 이게 다 공통으로 글로벌 시장 같이 돌아가요. 같이. 이게 뭔가 커다란 손이 같이 움직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희한하게 아구가 맞아 돌아가더라,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전 세계가 사기장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죠. 미국에 돈을 쥐고 있는 그런 놈들이 오바마를 등지려고 한다라는 얘기 드린 적 있었죠. 근데 오늘 외신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눈에 띄는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네럴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보잉, JP 모간, 얘네들이 열혈적으로 오바마를 지지하던 세력들이었는데 오바마의 등을 돌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바마와 결별을 선언했다. JP 모건이 앞장서서, 그 다음에 보잉과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이제 제가 요거는 지지난주부터 언급을 드렸었어요. 이 돈 쥐고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벌들이 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좀 규모가 다르죠. 그래서 오바마한테 등을 돌린다는 얘기가 나온다 했더니 바로 오늘 외신 보도로 JP 모건과 보잉과 GE가 오바마의 등을 돌린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차트상으로 다우는 내려오더라도 반등 자리에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랬다가 내려올 거고, 우리 지수는 내일 빠져도 1790을 지켜주고 꼬리를 달아줘야만, 즉 캔들상으로 양봉을 만들어 준다면 굿이에요. 그러면 반등 조금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피보나치 목표값 잡을 수 있죠.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의 목표치를 한번 잡아보세요. 레인저분들 잡을 수 있죠? 요만큼의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계산해서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목표치 정도가 반등 목표치. 그 조건은 1790을 깨뜨리지 않았을 때, 단기적으로 여기서 모자른 지그재그지만, 모자른 지그재그예요 사실상. 그리고 나머진 여기서부터 플랫으로 지지받는다는 조건 하에 그 반등이 성립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단기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좀 크게 봅시다. 주봉입니다. 주봉상 그 주봉 캔들이 요때를 제외하고 지난 8월달, 작년 8월달을 제외하고 주봉상 주추세를 이탈했던 적이 없어요. 이탈을 하더라도 주봉상 꼬리 달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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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그쵸? 그런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큰 거예요.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강하게 여기를 전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연기금을 투입을 시키고 있죠. 내려오기만 하면 때려 박으면서 끌어올리고 외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로 돌아서느냐? 안 그래요. 뭐 고작 1000억, 2000억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누적으로 보시더라도 외인들은 상당히 매도세가 많다예요. 많이 패대기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료도 잠깐 볼까요? 다운받아 놓은 게 있는데 어디 갔노? 어디로 갔노? 그거 찾아서 여기 있군요. 연기금을 투입을 시켜서 저거를 지수를 방어를 하려고 어거지로 때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그거는 나중에 더 큰 그 하락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 동향 외인들 수급 상태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5월 중에 얼마죠? 5,220억을 털었고요. 현재 2012년 들어서 11조가 들어왔던 자금이 5조 7천억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7조 가까이를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외인들이. 그러면 기관이 그만큼 받쳐줬어야 되는데 기관이 사실상 여력이 안 돼요. 개인이 주구장창 땡겼죠. 그죠? 6월 중에는 1조 가까이 패대기를 쳤고 7월달에 9,300원이니까 1조 가까이죠. 7월달에 벌써 5,227억. 요게 19일 기준입니다. 19일 20일 기준짜리 있는데 어디 갔노? 20일짜리 있는데 하필 19일짜리를 열었군요. 어쨌든 주구장창 패대기를 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외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지수의 반등은 없을 것이다. 기관이나 연기금으로 받치기는 제한적이다. 물론 올해 연기금의 매수 여력은 6조 정도가 남았다고 해요. 매수 여력은 6조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데 연기금이 어느 종목을 어느 업종을 매수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입을 금요일처럼 계속 들어와 주는가 보고 그 다음에 선물 매도 쳐놓은 게 지금 저는 2만 계약이라고 있었죠. 금액으로 따지면 한 5조 정도 되는데 3만 계약이 넘는다고 합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3만 계약이 넘고 금액으로 5조가 되는데 이거를 환매수를 지금 할 것이냐. 지금 시점에 환매수하면 외인들이 수익인가요? 안 그렇죠. 뺐다가 환매수라도 더 뺐다가 해야 되겠죠. 어쨌든 다음 주는 저점 확인해야 되고 월요일날은 1790 지키는가 보셔야 됩니다. 월요일날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짧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고 반등할 수 있는 최대치는 추세선 저항이 걸릴 거예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등 시에 수익은 챙겨가면서 하시고 역시 최소한 50% 이상 현금은 확보하라고 또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비관적으로 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흐름상 그렇고 좀 전에 주봉 갔다가 그냥 돌아왔는데 다시 한번 가서 최소한 이만큼은 내려왔다 가져야 된다. 1600이든 1560이든 찍어야 한마디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세 하락장 아니에요. 절대. 그 밑으로는 안 깨질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올해 정말로 하락장 그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거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2013년 말이나 2014년쯤 돼야 하락 파동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마무리 파동이 한 파동 남은 게 지금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이 다 5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미완으로 끝난다면은 좀 빨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미국의 GDP가 1.9를 깨고 내려오면 QE3는 언제 가능하느냐, 이제 그런 문의가 많은데 사실상 시장에서는 다음 9월경에나 시행되지 않겠느냐. 8월달 FOMC에서 언급이 한번 나오고 9월달경에나 시행되지 않을까. 늦으면 뭐 9월 10월경에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GDP가 1.5, 1.6으로 떨어져야만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8월 1일 날 중요한 거 발표된다 그랬죠. 뭐 있다 그랬죠? 8월 1일 날 8월 1일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네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를 봐야 돼요. 저게 50 미만이 되느냐 50을 넘어서느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현재 지난 5월 달에 발표된 거는 50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충격이다. 충격이다. 어느 정도의 충격이냐? 9.11 테러만큼의 충격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9.11 테러 때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료를 보시면은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예요. 이게 요 빨간색 선은 2011년도 12년도고 파란색 선이 2000년에서 2001년도예요. 9.11 테러 때 갑자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있던 도중에 더 떨어져 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있죠. 요거 요 자리가 현재 자리예요. 50을 깨고 내려온 자리예요. 지난 5월달 5월 말에 발표된 자리예요. 6월 1일 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1일 날 발표가 돼요. 50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여기에서 Q3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이거를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여건, 첫 번째 8월 1일 날 발표, 7월 29일 날 발표되는 2분기 GDP, 그리고 또 2분기 GDP뿐이 아니라 3분기 GDP까지 봐야 되는데, 우선 근거로 보는 게 2분기 GDP하고 8월 1일 날 발표되는 ISM 지수, 요 두 가지를 근거로 보시는데 9월달 시행 가능성은 저는 없다예요. 아무리 빨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능한데, 그때 3분기 GDP 발표되는 것과 그리고 그때 나오는 ISM 지수를 같이 보셔라. 50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구장창, 이거는 무엇로 판단할 수 있느냐? 고용지표로 판단을 하세요. 미국에. 오케이? 고용지표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연계를 지켜서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야만 Q3를 기대할 수 있고, 그 Q3를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남은 자리를 찍고 하락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이번에는 중국인데, 중국은, 유럽은 일단 제껴놓자 그랬어요. 유럽은 주구장창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그리스든 스페인든 일단 제껴놔라. 심심하면 한 번씩 들락거릴 거고, 유럽은 망가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에이 쟤네는 포기,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껴놓으세요. 정말 커다란 이슈, 커다란 모멘텀 나오기 전에는 힘들어요. 그러면 중국인데, 중국 GDP가 2분기에 얼마 나왔어요? 7.6이죠. 바야바 깨버렸어요. 마지노라고 여겼던 8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중국 내에서,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중국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3분기 GDP를 얼마를 예측하느냐? 7.4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7.4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7.4라면 경착륙 우려감, 실제로 경착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8%로 회복을 오래 시킬 것이다. 그래서 3분기는 최소한 7.9를 다시 올라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일부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요게 관건이란 얘기예요. 3분기 GDP가 7.6 밑으로 떨어져서 나오느냐, 위로 8에 가까운 7.9 쪽으로 가까이 나오느냐, 요게 관건이에요. 그러면은 요 경착륙, 연착륙 기준을 3분기 GDP로 판단을 하자란 얘기입니다. 판단을 하자, 그런 얘기고, 일시적인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일시적인 걸 보시면 안 돼요. 고용지표 자체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회복되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제조업을 중국에서 뺏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죠? 자동차, 미국의 포드든지 자동차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회복되고 있는 도중에도 고용지표가 안 좋다는 얘기죠. 이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좋다 나쁘다, 물론 여름 휴가가 있고 뭐 어쩌고 해서 그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은 체크를 하셔서 보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지금 JP 얘기도 했는데 JP 모건 사태도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손실,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20억 달러 손해로 봤는데 44억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바로 며칠 있다가 58억이다라고 또 발표를 다시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는 많이 밑으로 빼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선도 있고 하니까. 물론 대선이 있는 해가 뭐 상승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자금이 글로 빠져나가잖아요. 대선을 치르고 해서 돈이 글로 빠져나가는데 저 증시로 들어올 돈이 있겠습니까? 사실 밑에서 받치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은 자기네가 정권을 잡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기 위해서 우리 지금 MB 정권처럼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 미국 쪽은 JP 모간을 필두로 해서 오바마한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얘기 드리는 건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제가 방송하는 거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금리 인하의 꼼수가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릴까.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겁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그 기회 짧게 봐선 6개월, 좀 길게 봐서는 1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여유 있게 한 10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이 부채를 갖고 있는 거,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부채를 이 기회에 청산을 좀 하시는 게 여유 있는 분들은 청산을 하셔라. 우선적으로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하를 했을 때. 하지만 아파트 버블이 붕괴가 되면 금리나 죽어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물론 있지만 길게 얘기해봐야 사실상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ECB 쪽에서 EFSF 그 유럽 쪽에서는 그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끔 뭐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차피 지금은 스페인 자체가 7%를 넘어가는 국채 금리가 나온다. 이거는 우려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전체 국가 구제금융으로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큰 나라예요. 금리 인하했다고 해서 환율이 뭐 고환율 정책을 편다고 해서 수출 기업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기 자체가 안 좋은데, 그쵸? 안 좋은데 수출이 신장이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일본과 중국, 뭐 미국과 비교해서 우리는 그럴 리 없다. 근거 없이 그렇게만 쓸모없는 자신감만 정부 측에서는 비추고 있습니다. 튼튼하다, 뭐 펀더멘탈 튼튼해서 괜찮다. 그냥 남은 5개월만 잘 버티면 된다는 얘기를 이해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내수를 살려야 돼. 정말로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내수 살릴 수 있는 정책 자체가 없어요. 지금 뭐예요? 그 재벌들, 기업들, 대기업들 위주의 정책만 계속해서 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정책만 피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든지, 차기 정권을 나서겠다는 사람도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사실상 그래갖고는 안 되죠. 하여튼 그만 얘기하시고, 월요일날은 1800 깨고 내려가는 거를 당연지사 생각하시고 1790을 지켜서 양봉을 떠준다면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권 얘기하시는데, 그 박스권은 분봉으로 가서 볼까요? 만약에 1790을 회복해주면은 여기서 요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야만 가능한 거고,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위에 내려오는 주 저항선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거는 열어두셔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반등을 해주게 되면, 안 그러면은 1776인가요? 요 저점을 이탈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다음 주 중에 이 자리를 깨버린다면은, 이 저점을 깨버린다면요, 1700에서 1720 부근을 노리세요. 1700에서 1720 부근에선 강한 반등이 한번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 물론 1750짜리도 있지만 이거는 미약해요. 요거는 지지 구간이 미약하기 때문에 좀 약해요. 1750은. 만약에 요번 주에, 다음 주에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면은 1700에서 1720 부근, 요 부분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십시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때 반등 먹기 충분히 쪽쪽쪽 뽑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녹화 여기서 종료할게요. 녹화 종료.